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South Korea's nuclear power at inflection point as advocate wins presidency. Yoon has rejected the idea of phasing out nuclear energy and made it a key pledge of his campaign to boost investment in the industry and restore its earlier preeminence as an exporter of lean and safe reactors.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기후위기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약 한 달 후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부가 시작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전 세계 공통 목표인 만큼 오늘 기후위기 브리핑에서는 차기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후위기 정책에 대해 전 세계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뉴클리어 파워입니다. 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핵에너지 원자력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화는 백지화될 것으로 보여서 학계에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원래 한국에서 뉴클리어 파워는 30%인데요. 2050년까지 7% 밑으로 낮출 계획이었는데 다음 대통령 현재 수준인 30%를 유지하겠다고 했죠. 제임스, 최근 유럽에서도 원자력 때문에 시끄러웠다고요? 네, 맞아요. 최근에 EU에서 원자력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린 텍소노미 안에 포함이 되면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로 간주가 되어서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지원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EU 텍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원자력 발전소를 빨리 지을 수 있다면 EU 텍소노미에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무엇이냐면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곳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막대한 보상까지 해가면서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뭐 사실 님비이즘인데 뭐 not in my backyard인데 거기 사실 뭐 누구나 뭐 원자력 발전소 옆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전기요금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는 이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안 비싸면 당장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기요금이 비싸지 않으면 낭비할 수도 있고 에너지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첫 단추로 꼽는 대목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요금이 OECD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낭비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에너지 전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하잖아요. 자, 제임스는 영국에서도 생활을 해봤고 호주에서도 생활을 해봤고 한국에서도 생활을 해봤잖아요.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이 어떻던가요?
한국은 엄청 싸요.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뭐 특히 겨울에 거기 전기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많이 써도 뭐 거의 차이가 없고 특히 요즘 뭐 영국에서 이런 뭐 전기값 그런 뭐 큰 이슈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시위도 있었고 뭐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사대강에 대한 정책 역시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사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하천 문화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4년간 22조 원이 투입된 치수 사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하고 나서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기사들이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대강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는 사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를 폐기하고 사대강 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수를 예방하거나 강 주변으로 공원시설 만드는 것들 좋을 수도 있는데 강이 오염되는 것은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정부의 방향대로 여러 정책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에너지 정책은 여야를 넘어서 진보 보수를 넘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인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관련 공약이나 환경 분야의 공약 정책들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예전에도 소개했던 독일 녹색당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독일에서 작년 선거에서 환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녹색당이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당이 됐어요. 작년 여름에 큰 홍수가 났고 기후 위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독일 정치인은 이제 어떤 기후위기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세계 리더들이 공통된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지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제시할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이목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